한국의 전통 침선 기법은 합리적이고 우아하며 정교하다. 우리의 전통 침선 기법은 예전부터 부녀자 누구나가 익혀야 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과학 문명의 혜택으로 바느질이 기계화되어 안사람들이 손에서 침선을 놓은 지 오래이다. 구한말 의복을 손수 지어내는 정정환 여사의 바느질 기법은 매우 정교하고 뛰어나며 오늘날까지 전통 침선 기법을 전승해 오고 있다. 바느질 기법은 실 다루는 것부터 시작된다. 실 매듭은 실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실 매듭은 작을수록 좋으며 여유분은 잘라낸다. 바느질 도중 실이 부족할 때 실을 잇는 것 또한 중요하다. 손 바느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홈질하기이다. 홈질은 땀이 고와야 하며 솔기가 울거나 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땀 박음질은 튼튼하게 바느질하는 방법이다. 뒷땀을 뜨고 바늘을 뺀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바늘을 꽂아뜨며 앞으로 꿰매 간다. 반땀 박음질은 솔기를 튼튼하게 하고자 할 때 하는 박음질이다. 한 땀을 뜨고 반을 뒤돌아가서 다시 뜨며 앞으로 꿰매 간다. 한땀 상침은 박음질과 같이 바늘을 뒤돌려 뜨는데 땀수는 0.1cm 정도로 곱게 하며 땀수 사이를 0.2cm 정도로 한다.
상침은 전의 한 땀 상침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땀수는 0.1cm씩 2번 곱게 하고 땀수 사이는 0.2cm 한다. 세땀 상침은 땀수가 0.1cm로 세땀을 곱게 하고 땀수 사이는 0.3cm로 세땀 상침하는 것을 세땀 상침이라 한다. 이는 장식땀으로 많이 사용되었기에 어린이의 옷 또는 방석, 장신구 등에 이용되었다. 바느질을 곱게 그리고 탄탄하게 하고자 할 때 감침질을 한다. 짧은 땀 감침은 감침실이 짧게 나오도록 하는 바느질이다. 바느질은 2올씩 건너서 어슬하게 1올씩 뜬다. 어순땀 감침은 꺾은 2솔을 같이 잡고 2올을 건너 1올씩 바늘을 곤두세워 꽂아 감친다. 이는 치맛단 또는 배기옷단을 할 때 쓰인다. 공구르기는 단을 접어서 반쪽을 뒤로 두고 원체를 앞으로 들어 바늘을 위어들고 뒤쪽에서 스스며 떠가면서 원체는 1올만 뜬다. 단이나 끈 등에 많이 쓰인다.
겹겹 겹쳤을 때 밀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해서 시침을 한다. 1cm 간격으로 1.5cm 땀으로 시치는 것이 보통이며 옷감과 용도에 따라 크게도 작게도 한다. 또 옷을 지운 후에 안이 밀려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소못일 경우 시침을 한다. 휘감치는 것은 맘자라고도 하며 부서의 올이 풀려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굵게 감침을 하여 끝올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사뜨기는 장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을 색색으로도 한다. 사뜨는 법은 바늘을 뒤로 꽂아 안으로 빼고 또 뒤로 1 내지 1.5cm 떼어 앞으로 빼어서 뒤로 그 실 다음을 뜨면 용마름이 지면서 곱게 떠진다. 골무, 괴불, 바느질 꽂이 등과 탈의 버선에 쓰인다. 솔기하는 바느질 기법으론 홈솔, 가름솔, 통솔, 쌈솔, 곱솔 등이 있다. 홈솔은 옷의 시접이나 솔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홈솔은 솔기하기 전에 먼저 바느질 선을 꺾어서 표시한 다음 선대로 꺾어서 인두를 친다. 인두로 양쪽을 꼭 눌러서 치면 겉에서 보아 솔기가 폭 파묻히며 곱게 된다. 우리의 전통 침선 기법의 특징에 관해서 문화재위원 유희경 교수는 해온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정말 여인들이 온 식구의 바느질을 다 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늘 아주 익숙한 손이로 네. 잘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잠을 설쳐가면서라도 이렇게 바느질을 많이 해왔는데 그 우리나라의 기초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몇 가지 그것만 터득한다면은 적소 적용할 수 있는 일테면 어디 가면 튼튼하게 할 수 있고 네. 어떻다는 거지 다 터득을 해가지고 잘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옛날 유물을 볼 것 같으면 옛날 여인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정성을 들여서 바느질을 했나 그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럴 정도의 아주 감탄하는 그런 솜씨를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굉장히 정교한 것을 오랜 역사를 두고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여자들이 바늘을 잘 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참 아쉬움이 있는데 이 바늘을 지인다는 것은 비단 옷을 맹기려서 입는다는 것보다도 우선 정서적인 면에서도 네.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아이에게 옷을 하나 해 입혔을 때 그 아이가 즐거워하는 거, 그렇죠. 기뻐하는 네. 거, 거기에서 얻는 그 집안 식구의 화기, 네. 애함 이런 것이 이러한 즐거움을 다 알아야 할 텐데 요새 여자들이 너무 이런 거에 등한하지 않나 하는 그 아쉬움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개울소리라고도 하는 통솔은 거죽에서 박아 그 시접을 얕게 베어버리고 안으로 뒤집어 베어낸 시접이 솔기 속으로 들어가게 박는 것이다. 곱슬은 솔기를 3번 겹쳐 박음으로써 올이 풀리지 않고 솔기가 가늘며 곱게 된다. 곱솔 바느질은 한여름 비치는 감에 하는 바느질 방법으로서 못이나 사 또는 깨끼 바느질에 쓰입니다. 두 장을 겹쳐 원형선보다 0.3cm 정도 안쪽을 첫 번 박음한다. 다음은 그 박음선을 꺾을 때 옷할 때의 시접 방향과 반대로 꺾어야 한다. 쌈솔은 솔기를 싸박는 바느질 기법이다. 시접을 한쪽은 0.6 내지 1cm 정도로 넓게 하고 한쪽은 0.3 내지 0.5cm 나비로 좁게 하여 박는다. 넓은 쪽 시접으로 좁은 쪽 시접을 싸서 솔기 밑을 펴 눌러 박는다. 박음선이 안쪽에서는 2줄 보이고 겉에서는 1줄로 보인다. 단코깃에 관해서 기능 보유자인 정정환 옛날에 여사는 이제 이조 때부터 옛날 조리들은 다 단코깃이라 그래서 이 노소론이 닳게 단코깃은 이렇게 이 깃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아래다가 옷고름을 달게 돼 있어요. 그렇고 이제 소론집 그리고서는 노론집인 이 깃이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모깃을 너무 반듯하게 이렇게 동굴리지 않고 반듯하게 달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단코깃을 워낙 이쁘게 하기 위해서 요 안에다가 실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래 여기다가 이렇게 외딴 바느질로 곱게 여기까지 박아서 그렇게 단코깃을 달았더라고요. 다. 여기다가 아주 가는 실을 집어넣고 여기를 한 땀 바느질로 곱게 여기까지 박아요. 그럼 이게 입었다가도 이게 구기는 법도 없고 찌그러지는 법도 없고 그대로 있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해보세요. 단코깃은 19세기를 전후하여 단코깃이 유행하였다.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목 판깃 곡선이 심해지고 깃 궁둥이를 둥글려졌다. 단코의 파임은 편색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노른 집 안에서는 많이 파고 소른 집 안에서는 곡선이 완만했다.
긴 고름은 고름나비의 중심선과 깃과 섭이 접한 선을 중심으로 고름 위치를 정해 뒷땀을 뜨고 양 끝을 단단히 곱게 한번 감치고 한 땀 상침을 한다. 곁고름은 고대에서 품선까지의 3분의 2 나가서 긴 고름과 맞추어 긴 고름과 같은 요령으로 바느질을 했다. 상고시대의 우리 복식 중 저고리, 두루마기의 깃, 돌연, 수구에는 다른 색선을 대었으며 이것이 우리 옷의 특색이다. 저고리는 옷고름 감으로 가늘게 사선을 오려 깃에 예쁘게 꺾어 붙이고 겉섭도 사선을 붙이고 안섭도 깃에 공구름 박음질로 단을 대었다. 조선저 벼슬아치의 제복인 둥근 깃의 달령포가 관복이라 옛부터 관복을 바느질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관복은 안과 겉이 다르다. 안의 깃은 직령이고 겉은 달령으로 사선을 길게 오려 매듭실을 넣어 왔다 갔다 하기에 바느질 기법이 힘들다. 저고리의 동정은 거죽에서 약 1.5 내지 2cm 간격에 깊이는 0.1 내지 0.2cm로 심지 없이 숨어 떠서 달았다. 저고리에는 고름을 달았지만 적삼에는 반드시 단추를 달아 입었다. 단추는 매듭 단추를 이용했으며 마고자나 조끼 등에 많이 사용하였다. 단추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셋으로 접어서 손으로 꼭 붙잡고 끈을 돌려 고리의 아래에서 위로 뺀다. 손을 빼고 코를 중심으로 붙잡고는 다시 끈을 돌려 아래로 뺀다. 송곳으로 당기면서 단단히 조인다. 이렇게 해서 매듭 단추는 만들어진다. 암 단추는 선을 반 구부려 단추가 드나들 수 있도록 바느질한다. 쌍미리는 솔기가 터지기 쉬운 곳에 달았다. 쌍미리 만드는 방법은 천을 정방향으로 잘라 사각 끝의 천부터 양쪽에서 양손으로 밀어 만다. 반으로 뒤로 접어 밑을 단단히 꿰맨다. 나머지 부분은 잘라낸다.
양쪽에서 마른 것을 풀어보면 쌍미리 모양으로 된다. 이를 솔개 끝에서 감춰서 단다. 우리 침선 기법은 따로 사사한 계보가 있어 온 것이 아니며 가정에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 기능 보유자 정정화는 명문가에서 태어나 17세에 사대부 집안에 출가, 시아버지의 관복을 손수 지었으며 수놓기 등 바느질 전반을 익혔다. 현재는 전통 침선 기법을 며느리와 전수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바느질에 필요한 도구에는 바느질용 도구를 한데 모아 담아두는 바느질 그릇이 있고, 바늘은 큰 바늘, 중바늘, 작은 바늘이 있다. 바늘을 보관하는 바늘꽂이, 실이 엉키거나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패, 바늘이 손에 찔리지 않기 위한 골무, 다림질에 필요한 인두와 다리미 등이 있다. 우리의 전통 복식은 우리의 풍토와 생활 양식에 맞게 조화를 시켰으며 품위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오늘의 우리 한복이 있기까지에는 옷감을 만들기 위한 직조기술의 발달과 전통적인 침선 기법에 힘입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한복의 침선 기법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다면 한복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구어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 일상복이 되어가고 있는 양장의 제작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정환 여사는 침선을 놓지 않았으며 평생 이를 전수해왔다. 이로써 중요 무형문화재 제89호로 지정되었으며 전통적 침선 기법을 후배들에게 전승해 가고 있다. 우리 고유의 침선이 장인에서 장인으로 전승되는 특수기능과는 그 범주를 달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침선은 우리가 이어가야 할 우리의 문화이다.